네, 매주 월요일 멘토 컨설팅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예고를 하면서 홀짝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니까 홀수달에는 상승하고 짝수달에는 조정을 받았고 그런 또 흐름이 있었군요. 예. 먼저 글로벌 주요 증시의 흐름들 지난주에는 좀 어땠습니까? 조금 소강 상태라는 느낌을 받으셨죠? 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올해는 아주 그 시장이 정형적으로 변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홀수달에는 여지없이 올랐고요. 짝수달에는 여지없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른 달은 많이 올랐고요. 내린 달은 또 많이 내려가지고 투자자들이 뭐 질서정연합니다만은 수익률 내기는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의 위치는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정책 이슈도 끝났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기도 자잘한 것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재료가 거의 없는 재료 공백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장 세계 증시 동향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밖에 테두리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의 의미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안에 그 현황표를 보면은 중하단 부분은 다 파란색입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조정의 중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 멕시코, 이탈리아 등등의 지수들은 여전히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 하나는 예전에 피그스라고요. 지중해 연안국들이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이쪽 나라들이 조금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금융이 안정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정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등 이들 나라가 상반기에 지수가 부진했었는데요. 부진해서 만회하는 부분도 있고 이들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뭐 피그스 국가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용어들이 계속 생산해내는 곳이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양적 완화의 축소 움직임. 사실 양적 완화의 축소 움직임 언뜻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입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계속 더듬더듬거리는 앞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우리나라 증시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뉴욕 증시 한번 올랐다 손치더라도 자 근데 자 이런 제자리 걸음 속에서 계속 이번 주에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움직임. 근데 그 근거에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 지표하고 그다음에 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네. 그리고 또 제조업 일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던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 경제 지표는 뭐 자자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일로 큰 이슈가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유동성의 그 요동 현상이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가을 이후에는 양적 완화 조치의 축소, 즉 미국에서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 그렇게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동성을 축소하면은 충격을 받는다 이런 인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채권 시장에서 기어 나오는 유동성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우호적이거든요. 지난주에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채권 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규모의 돈이 빠져나갔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과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유동성의 아주 그 소용돌이 현상이 하나의 재료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는데요. OECD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선진국의 이 경기 선행지수가 대부분이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메이저 5 아시아 돼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우리나라가 포함이 돼 있는데 100 이하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100 이상이고 그리고 추세도 위로 오르는 방향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브릭스 국가들이 있는데 브라질, 중국, 인디아, 러시아 돼 있는데 이들 나라는 경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 이후 내년 초반에 선진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가 일부 이머징 마켓의 나라들은 좋겠습니다만은 브릭스 국가들은 여전히 경기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경제 상황도 그와 연동되는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유동성이 정권 시장으로 공급되는 구조.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괜찮을 것이니까 근본 조정 뒤에 우리가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의 축소, 뭐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축소가 가시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긴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타이트닝 이렇게 또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행되느냐의 여부는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고 국채 네. 수익률이라는 것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채권 가격은 떨어져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일단 빠져나오는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돈이 또 뭐 가만히 있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자, 과연 이런 돈의 흐름들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동향. 지난주에 채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럼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동향을 보면 약 한 달 정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수익률이 급등해야 되는데요. 지금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눌림 조정의 성격인데 수급으로 보면은요. 제 생각으로는 FED, 미국의 연방은행이 지금 채권을 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숨고르기형이고 일반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채권 시장에서 기회만 있으면은 돈을 빼려고 한다. 이런 기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율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달러의 약세 움직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고요. 엔화가 오르는 방향으로 아주 그 추세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양적 완화 축소면은 달러화가 강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의외로 달러가 약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요.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양적 완화 등등의 그 기류 변화가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엔화 강세가 이 캐리 트레이드 지표를 아랫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박스의 하단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등을 위한 이 조짐인지 아래로 또 추가로 떨어질 그 위치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원시장, 그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도 오르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비철금속 등등의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방향이 조금 감지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 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주 말 동향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국직하게 AT&T,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엑슨모빌 등등의 대부분의 블루칩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는데 오른편에 여러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우케미칼, 알코아,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의 영향을 받는 FCX라는 지수요, 클립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US 스틸요. 이들 종목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들 종목군이 최근에 조금 연속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원 상승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조금 드러나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소비주, 헬스케어주, 금융주 등등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은 기초 소재 해가지고 오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노란색으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던 자원 관련주들이 오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초 소재나 자원 쪽이 주목받는다면 역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의 신호. 조금 뭐 엿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쭉 지난주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중요한데 이번 주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주 동안의 재료 공백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2주 정도 지난주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시기이고요. 특히 우리 시장의 경우는 여기저기서 분쟁의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도 뭐 분쟁의 징후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특허 분쟁에 지금 휘말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그런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많거든요. 현대차의 경우는 지금 노사 분쟁이 있는 그런 상태고, 유동성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그런 이제 불쾌 지수가 높으니까 시장도 지수 쪽으로는 역시 오르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의 위치를 보면은 역시 하방의 위치고요. 그러나 이 하방의 위치라도 뚜렷한 악재가 또 보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폭은 크지 않은데 오름쪽 방향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지수 관련 대형주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조금 쉬는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형 아이콘,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차와 무인 자동차의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 기술 쪽 중에서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 홈 쪽에 아주 혁신의 지금 재료들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헬스케어 쪽에서도 혁신의 아이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탐색하는 자세가, 앞으로 한 1, 2주 정도, 할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불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요. 뭐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럴 때 잘 이겨내서 성장의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라는 또 당부도 주셨습니다. 멘토 컨설팅 받아봤습니다. 벅셔리치의 강동진 대표가 오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